안녕하세요. 머리 자르는데 6만원, 월세 263만원. 이렇듯 물가가 미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답니다.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물가가 11%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그 푸드뱅크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받아오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파다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때 태양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에이 설마 이랬는데 실제로 뉴스를 읽어보면 정말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가 25,000원이랍니다. 25,000원. 햄버거 25,000원, 머리 66,000원, 머리 커트. 런던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 타면 5,600원. 런던의 원룸 월세 263만원. 영국 시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생활 물가랍니다. 임금 상승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면서 간호사, 교사, 버스기사, 항만 노동자, 정유업계 노동자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각 분야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직군별로 노동자 연봉 중과값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그에 비해서 저 물가는 너무 사악한 거죠.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11% 올랐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23년 8월에 6.7%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는 것. 한국이 3.7, 프랑스가 4.9, 미국이 3.7, 프랑스가 4.9, 한국이 4.3 인대에 비해서 여전히 높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지만 물가 안정은 2025년 이후 정도에나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 폭등한 것 때문에, 유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얘기가 그냥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조만간에 한국이 마주할 사항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주거비 월세가 저렇게 사악한지 몰랐습니다. 머리 자르는데 6만원이면 겁나서 머리 못 자르는 거죠. 그냥 이제 가위 사와가지고 자기 머리 이제 자기가 잘라야죠. 알아서. 정말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면요. 햄버거 25,000원? 햄버거 못 사먹는 거죠. 월세 263만원? 월세 어떻게 삽니까 저러면은. 답이 없는 건데. 댓글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많은 씁쓸한 생각들이 들죠. 브렉시트 하면 저럴 거라며 반대하던 영국 경제인들의 의견 묵살해서 저렇게 됐다. 이러는 거고요. 댓글에는 자꾸 문재인 욕이네. 문재인 욕. 금리를 미쳤다 할 정도로 올려야 된다. 고통은 몇 년이지만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최저임금이 급상승해서 물가도 오르고 소비도 줄고 이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탓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인데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 때문에 좀 많이 엉망이 됐던 건 사실이죠. 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죠. 앞으로는요. 앞으로 저 영국의 상황이 영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도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3, 4억 아파트가 7억에 10억 되고 라면 한 봉지 1,000원 되고 편의점 음료수가 2,000원 되고 밥 한 끼 9,000원 만원하고 나라비 천조가 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한전 다 엉망이 돼버렸죠. 참 이래저래 씁쓸할 뿐입니다.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죠. 반면교사. 돈 찍어서 뿌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돈 때문에 인플레가 온 거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요.
영국이 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급하다. 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 파다합니다. 영국도 이민자의 나라다. 이민자가 많으면 저렇게 된다. 인구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인구는 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사이지만 잘 사는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국가가 한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한국도 고물가의 고통 중심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가계부채 덜 먹이면서 금리 올리지 않은 경제 원형들, 정치 생명 꺼내야 된다. 지금이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2에서 3% 이상 올려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물가를 누르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더 심각한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 같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물가가 미친듯이 이제 올라 있는 거죠. 비싼 집값, 비싼 물가, 이것이 영국이 가라앉는 모든 이유다. 유럽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집값을 5배 올린 문재인이 거지 한국 만들었고 5배 올린 집값 유지하려고 1.3 대책 세워서 다주택 투기판 다시 만들고 전매 규제까지 풀어서 비싼 집값, 비싼 물가 만들어서 서민수탈하는 윤석열이 서민수탈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다주택자 100만 명 죽이면 5천만이 잘 사는 건데 문재인과 윤석열은 망고의 병폐 집값을 올리는가? 둘 다 나쁜 놈이다. 이게 댓글입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을 예고편처럼 영국의 사례로 이제 애둘러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에 닥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직격탄이죠. 엮어난 이들 이제 뒤지는 겁니다.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7% 넘는데 한국도요. 좀 지나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점점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도 좀 지나면 이렇게 될 거다. 걱정이죠, 걱정.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자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임금 인상되고 뭐 이래저래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점점 더 미친 물가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의 충격, 몰락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영국의 사례로 그냥 끝난다. 한국은 괜찮은데 한국은 저에 비하면 그나마 아직은 괜찮다. 이런 위안을 삼으려고 저 기득권들이 저런 뉴스를 내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확실하다 싶은 건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면서 지내야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건데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저런 고민들, 걱정들을 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각오를, 소비를 줄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